Communications. I'm a plumber and I'm on site for a job, and we got we're snaking a drain, and we've been pulling back. We probably pulled back about 10 pounds, 15 pounds of it looks like flesh type of stuff, meat, and we don't know what it is. 이 911 전화는 2017년 12월 29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샤와에 있는 한 저택에서 배수구를 수리하던 배관공으로부터 걸려왔습니다. 놀랍게도 경찰 수사 결과 그 조각은 사람의 신체 일부분으로 밝혀졌습니다. (2017년 9월 11일) 11살 소년이 그의 할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물 위로 떠다니고 있는 사람의 몸통 같아 보이는 하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즉시 그 물체를 회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그들의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체 부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그것이 여성의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사망 원인도 불분명했으며 시신의 머리가 없었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마침내 DNA 검사 결과가 2달 후인 2017년 11월 9일에서야 밝혀졌습니다. 그 시신은 같은 해 8월 말에 실종되었던 당시 18살의 로리 해치였습니다. 1999년생인 로리 해치는 어머니 셰넌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지만 그녀의 할아버지와 외삼촌은 그 지역에서 명성이 자자한 유명인사였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 버나드는 권투 선수이자 사탄의 선택이라는 오토바이 갱단의 설립자로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로리의 삼촌 할리 또한 또 다른 오토바이 갱단인 지옥의 천사의 멤버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어린 시절은 비교적 평범했으며 그녀는 친절하고 밝은 소녀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로리의 삶은 그녀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불법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던 그녀는 매투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셰넌은 간절한 마음으로 로리를 시설에 보냈으며 다행히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자리를 얻었고 학교로 돌아갔으며 남자친구인 토니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2017년 8월 로리는 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셰넌은 어린 딸이 임신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곧 그녀를 지지해 주었죠. 하지만 셰넌이 몰랐던 사실은 로리가 다시 불법 약물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8월 28일 로리는 우연히 크리스토퍼 케인이라는 이름의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 로리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결하여 그녀의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하던 담당 경찰이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로리는 불법 약물을 다시 하고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케인에 따르면 그녀는 자제가 안 되는 자신을 원망하며 자책했고 그는 그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017년 8월 29일 로리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쓰러진 뒤 그녀의 어머니에 의해 오샤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로리가 병원에 도착한 지 약 15분 후 그녀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후
그녀가 스스로 병원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병원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로리의 가족과 친구들은 며칠 동안 로리에게서 소식이 없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들은 그 즉시 저녁에 걸쳐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사진이 부착된 전단지를 지역 곳곳에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7년 9월 11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낚시꾼들에 의해 로리의 시신 일부가 발견된 것이었죠. 한편 맥밀런 드라이브에 위치한 집에 사는 부부는 몇 달 전부터 배가 문제를 계속 겪고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이 부부는 결국 배관공을 불러 수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확인 결과 위층 화장실에서는 막힘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관공들은 지하에 새들어 살고 있던 45세의 아담 스트롱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아담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를 듯한 악취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수리를 마치고 그 쓰레기집에서 나가고 싶었죠. 배관공들이 배수관을 확인하는 동안 아담은 계속 주변을 서성이며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살피고 그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배관공들은 어딘지 불안해 보이고 신경질적인 그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배수관 안에서 약 18인치의 고깃덩이처럼 보이는 물체와 긴 머리카락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아담 몰래 그것의 일부를 쇼핑백에 넣어 다음날 장비를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말한 뒤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들은 배관공들에게서 전달받은 쇼핑백을 들고 아담이 살고 있던 지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들은 아담에게 쇼핑백을 보여주며 하수구에 무엇을 버린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담 스트롱은 그 즉시 체포되었으며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은 호러하우스가 따로 없었는데요. 구석구석이 오물로 가득했고 역겨운 냄새가 집안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비닐봉지 안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Rory had a distinct tattoo. She had the word alive tattooed on her neck. And when they looked through the freezer, they found a human head. And there was a tattoo clearly displayed. I knew right then, yeah, it's Rory. 추가적인 DNA 검사 결과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이 로리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죠. 침실 벽과 천장에 로리의 피가 묻어 있었고 그녀의 유해에서는 아담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로리의 운동화 또한 피로 얼룩진 채로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방에는 부검소를 연상시키는 테이블과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었는데 그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다수의 성인용 장난감, 구속장치, 흉기, 그리고 폭발장치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 전문가가 즉각 투입되어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 스트롱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지만 그는 2007년 초에 문제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담은 영화 촬영장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당시에는 주유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 굉장히 오만하고 공격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그는 침대 옆에 항상 흉기를 놓아두었으며 그의 침실에는 불건전한 비디오와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My question to you is the person in that freezer, Rory. I decline to answer that question. Okay. You're saying you decline to answer it, but you're shaking your head this way. Does that mean
아담은 신문을 받는 내내 침착함을 유지했으며 형사들은 그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로리의 시신을 훼손했다는 것은 명백해졌지만 그가 로리를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인지, 그가 로리를 해친 동기가 무엇인지, 아니, 심지어 그가 로리를 해쳤다는 명백한 증거조차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를 시신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가 로리를 해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들은 아담의 아파트에서 로리의 DNA가 있는 구부러진 망치를 발견했습니다. 형사들은 그것이 로리를 해할 때 사용된 흉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의 집 부엌 서랍 안에서 사냥용 칼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조직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법의학 분석 결과 놀랍게도 이것에서 발견된 DNA가 로리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캔디스라는 이름의 10년 전에 실종된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1989년생인 캔디스는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오샤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거부하거나 가출을 하는 등 심한 사춘기를 겪고 있었고 불법 약물을 위해 자신을 팔기도 하는 등 문제가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가출을 하기는 했지만 항상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 집을 나간 이후로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부모님은 페이스북 실종자 그룹을 만들어 그녀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에 따르면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었지만 당시 경찰들은 그녀의 잦은 가출 문제를 지적하며 그녀의 실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녀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피해자 로리와 캔디스의 삶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캔디스의 유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18일 아담의 첫 번째 신문이 있은 지 11개월 후에 두 번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무덤덤한 표정과 말투로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로리가 임신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형사의 질문에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2020년 9월 28일 캔디스가 실종된 지 12년, 그리고 로리가 실종된 지 3년이 지나서야 아담 스트롱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 동안 검찰은 아담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문 영상을 포함하여 그의 집에서 발견된 두 피해 여성의 DNA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에게 폭행을 당했었던 5명의 여성들이 증인석에 나온 것은 검찰의 주장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검찰의 추측에 따르면 아담은 신체적 관계를 위해 돈을 약속하며 로리를 집으로 불렀고 그 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변호인은 로리의 죽음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것이며 이에 당황한 아담은 그녀의 시신을 처리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캔디스와 관련하여 그녀가 아담의 집에서 사망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자신의 행동이 불행한 자신의 어린 시절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충격적인 폭행을 당했었는데 그 사건이 자신의 정신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아담의 1급 살인으로서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캔디스의 죽음과 관련하여서는 과실치사로만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녀의 유해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담 스트롱은 로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캔디스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 후 재판관은 아담에게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당신의 삶은 여기서 끝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감옥에 갈 것입니다. 다시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잊혀질 것입니다. 유명해지지도 악명 높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사라질 것입니다. 2021년 7월 아담은 캔디스의 유해의 행방에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묻은 위치를 진술했고 경찰 당국은 그곳에서 캔디스의 유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 뒤에 숨겨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대중들에게 명성과 인정을 얻고자 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해 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